안녕하세요. 재료공학과 물성에 의해 6주차 과제로 Crib of Experimental Short Fiber Reinforced Composite Resin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조사한 이진이라고 합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노트북에 웹캠이 없어서 얼굴 화면 띄울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및 요약한 후에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뒤 연구 문제와 가설,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자료 해석, 연구 결론 순서로 다루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rib of Experimental Short Fiber Reinforced Composite Resin 이라는 이 논문은 Dental Materials Journal 이라는 곳에 2012년에 게재된 논문으로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 논문의 요약 부분을 따온 것인데 이 제목에서 알 수가 있듯이 이번 주차에는 Crib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이 논문을 조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 전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하자면 이 논문은 Static and Dynamic Loading, 그러니까 정적인 하중과 동적인 하중에 대해서 Short E-glass fiber fillers oriented in different directions on composite resin, 즉 Short E-glass fiber filler라는 재료를 통해서 강화된 컴포짓 레진의 물성이 얼마나 강화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연구에서는 총 3종류의 치과 재료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지금 강조된 부분과 같이 different curing methods and storage conditions,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creep resistance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위해 여러 curing method와 재료 저장 조건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한 물성인 creep resistance, cree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reep이란 하중에 의해서 재료가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creep이라고 하려면 지금 강조된 부분처럼 가해지는 하중이 탄성 한 개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탄성 한 개보다 작은 하중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하중을 받게 되면 회복되는 정도가 점차 감소해서 결국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슬라이드는 교수님 수업 자료 일부분을 가져온 것인데 왼쪽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지금 이 P3 그래프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중이 가해질수록 변형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 세 그래프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듯이 P3에서 P2, P1로 갈수록 하중이 커져서 점차 변형되는 정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립이라는 물성은 세부적으로는 스테릭 크립과 다이내믹 크립으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두 종류 모두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둘 다 좀 짚고 넘어가 보면, 먼저 스테릭 크립은 정적 크립이라고도 하고 특정 시간 동안 일정한 크기의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에 생기는 변형을 의미합니다. 다음 다이내믹 크립은 방금 말한 스테릭 크립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적 크립이라고 하는데 일정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하중의 크기를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스트레스를 재료에 가하게 됩니다. 치과 재료는 짧은 시간 동안 작은 크기의 힘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연구의 다이나믹 크립을 평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의 두 그래프는 이 연구의 결과치는 아니지만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첨부한 것입니다. 이 두 그래프는 각각 다이나믹 크립 테스트와 스태틱 크립 테스트의 결과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래프의 개형은 서로 비슷하지만 왼쪽 다이나믹 크립 테스트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강조된 것처럼 그래프의 X축이 사이클 넘버, 즉 하중을 가한 반복 횟수를 나타내고 오른쪽 스태틱 크립 테스트의 그래프는 X축이 지금 하중을 가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두 시험의 성격 자체가 애초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우선 앞선 요약 부분에서 간략히 말했지만 이 논문은 Short Glass Fiber Composite Resin이라는 치과 재료의 크립 밸류를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때 변인으로 Cured Using Different Methods,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큐어링 방법과 Stored Under Different Conditions, 서로 다른 레진 저장 방법을 변인으로 도입하는데
큐어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이 마지막에 constant temperature, 그러니까 온도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 줬다는 점인데요. 이 그래프는 앞에서 크립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지금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같은 재료도 변형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 따르면 T3, T2, T1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조건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재료를 구성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혹은 상태가 변화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인데, 따라서 연구자들이 온도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도 조건을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 문제에 대해서 설정한 가설은 short fiber fillers could reduce the creep value of composite resin. 그러니까 레진에 더해진 short fiber 필러 때문에 변형되는 정도, 즉 크립 발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컴포짓 레진은 지금 왼쪽에 나타나 있는데, 각각 Z250, Short Fiber Composite에 해당하는 FC, 그리고 에버스틱, 이렇게 총 3가지 제품입니다. 각각의 제품의 조성도 오른편에 함께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립 테스트에 앞서서 2가지 과정이 선행되는데, 이 강조된 부분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계속 발표하자면, 크립 테스트에 앞서서 2가지 과정이 선행되는데, 우선 연구자들이 3종류의 군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크게 그룹 A, 그룹 B, 그룹 C 이렇게 3가지 군이 되어 있고, 그룹 A는 FC 컴포짓 레진에 아이소트로픽 파이버를 도입한 그룹이고, 그룹 B는 동일한 FC 컴포짓 레진에 애니소트로픽 파이버를 도입한 그룹이고, 마지막 그룹 C는 PFC라고 불리는 Particulate Filled Composite로 설정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A, B는 FC를 사용한 그룹이고 C만 PFC를 사용한 그룹입니다. 각각의 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A와 B를 구분짓는 아이소트로픽 파이버와 어나이소트로픽 파이버는 파이버가 도입된 축의 개수 차이로, 지금 이 B군의 어나이소트로픽 파이버는 가로 방향으로 2개의 파이버가 지나가서 2D인 반면에 A군의 아이소트로픽 파이버는 가로 2줄에 더해서 세로 방향으로 1개의 축이 더 지나가기 때문에 3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큐어링 과정인데, 큐어링이란 레진을 중합시키는, 그러니까 굳히는 과정으로,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사진처럼 치과에서 파란빛을 쏘아주는 모습이 바로 레진을 중합시키는 큐어링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큐어링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LCU라고 불리는 Handheld Light Curing Unit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로 이전의 사진처럼 의사가 손으로 들고 빛을 조사하는 기구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방법은 지금 VLC라고 불리는 Visible Light Curing 방식인데, 이 방식은 보통 진공 상태의 오븐 속에서 진행되고, 이 연구에서는 특히 지금 여기 강조된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Secondary Curing in a Visible Light Curing Vacuum Oven for 15 minutes, 여기서 알 수가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15분간 중합 과정을 거쳤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일정한 온도 조건 하에서 지금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30일간 건조한 상태와 습한 상태로 나누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군을 나누고 큐어링 과정을 거친 후에 크립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스테릭 크립 테스트는 아래에 첨부된 기구를 사용해서 진행되는데, 이 기구를 로딩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연구에서는 지금 강조된 부분처럼 constant stress of 20 megapascal for 2 hours followed by 2 hours of strain recovery 라고 나와 있는데, 연구에서 20 메가파스칼의 일정한 하중을 2시간 동안 가하고 그 힘을 제거한 이후에 10편별로 2시간의 리커버리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스테릭 크립 발류를 평가했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로딩 디바이스의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 로딩 핀 아래에 시편을 위치한 후에 로딩 핀이 일정한 하중을 가하면 로딩 핀 옆에 보이는 LVDT라는 센서가 거리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이나믹 크립 테스트의 핵심은 탄성 한계 아래의 하중을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으로 하중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stress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between 1 megapascal and 50 megapascal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1 megapascal에서 50 megapascal 사이에서 하중을 꾸준하게 늘렸다 줄였다 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변화 주기, 그러니까 로딩 사이클은 지금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초로 설정한 후에 10회마다 총 450번 주기를 반복하도록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두 개의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크립 테스트 이전에 건조된 상태로 보관된 재료들의 결과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를 해석하기 앞서서 지금 강조된 부분에 나와 있는 OLC와 HLC가 무엇이냐면, 큐어링 메소드에 기입된 OLC는 앞서 VLC라고 얘기한 진공 오븐에서 재료를 중합하는 방식을 말하고, HLC는 핸드헬드 라이트 큐어링 방식, 즉 앞서 말한 LCU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룹별로 비교해보면 OLC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 스테릭 크립에 대해서는 A군은 1.73, B군은 2.07, C군은 2.54%일 정도로 FC를 사용한 A, B군이 PFC를 사용한 C군에 비해서 변형된 정도가 월등히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른편에 지금 강조된 3개의 숫자, 그룹 A의 1.16%, 그룹 B의 1.04%, 그룹 C의 1.13%를 비교해보면 다이나믹 크립에 대해서는 A, B, C군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등히 변형 정도가 큰 C그룹을 제외하고 FC 기반의 서로 다른 파이버를 도입한 A, B 그룹을 비교해보면 지금 1.73%와 2.07%, 그리고 3.78%와 3.5% 이렇게 같은 큐어링 모드에 대해서 그룹 A와 그룹 B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서 어떤 파이버를 도입했는가는 크립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큐어링 방식으로 무엇을 채택했는지에 따라서 크립 발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립 발류를 큐어링 방식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A, B, C 세 그룹 모두에서, 심지어 스테릭과 다이나믹 크립 두 경우 모두에서 OLC 방식이 HLC 방식보다 더 적은 변형률을 보였습니다. 그룹 A에서 OLC는 1.73, HLC는 3.78, 그룹 B에서는 각각 2.07과 3.5%, 그룹 C에서는 2.54와 3.1%로 모두 OLC 방식이 HLC 방식보다 더 작은 변형률을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듯이 매우 유의미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water stored in, 그러니까 습한 상태에서 저장된 시편들의 경우 지금 이렇게 짝지어서 강조를 해놓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FC를 사용한 AB 군에서 PFC를 사용한 C군보다 큐어링 방식에 따른 변형 정도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즉 OLC 방식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HLC 방식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크립 스트레인 퍼센트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것인데, 그룹 A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자면 OLC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2.14%, HLC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3.48%로 비교적 크립의 정도가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B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반면에 그룹 C를 살펴보게 되면 OLC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2.41%, HLC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2.18%로 그렇게 AB군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조된 상태에서 보관된 경우와 습한 상태에서 보관된 경우를 둘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의 자료는 위편에 있는 자료가 Dry Stored 그룹의 수치이고,
아래의 표는 water stored 그룹의 수치입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서로 같은 군들끼리 비교해보면 대체로 건조한 상태로 보관된 레진들이 더 작은 변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지금 표시된 같은 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위쪽에 dried stored 된 그룹은 1.73% 그리고 아래쪽에 water stored 된 그룹은 2.14%로 건조된 상태에서 보관된 경우에 더 작은 변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몇 가지도 비교를 해보면 건조 상태는 2.07, 습한 상태에서는 3.07, 건조된 상태에서는 1.16%, 그리고 습한 상태에서는 1.63%, 마지막으로 건조된 상태에서 보관된 레진은 1.04%, 습한 상태에서 보관된 것은 2.76%의 변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향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지금 한눈에 알 수가 있듯이 그런 경향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런 결론은 참고사항 내지는 보강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자면 우선 레진 재료들끼리 비교해 보았을 때 연구에서 AB 군에 해당하는 Short E-glass fiber resin composite 이 경우에는 Static creep과 Dynamic creep 반려 모두에서 기존의 Particulate filled composite resin보다 월등한 물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금 강조된 부분에서 알 수가 있듯이 Short fiber reinforced 그러니까 AB군 그리고 Particulate filled composite resin 실험에서 해당하는 C군은 그러니까 ABC군에 상관없이 세 종류의 레진 모두 중합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할수록 크립에 관련된 물성이 보다 향상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에 실은 논문의 일부는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인데 먼저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제 레진이 임상적 환경에서 치아의 범랑질과 접촉해서 마모되는 정도를 추측할 수 없다는 점이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abrasiveness against human enamel are not useful 에서 알 수가 있듯이 실제 구강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강의 습한 환경과 반복되는 열 저항, 즉 alternate thermal stress가 최소한 주어져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미래의 보강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끝으로 이 논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